인간의 뇌의 기능은 나이를 먹으면서 사실은 발달을 해 가죠. 어린 시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어나자마자 영아는 자기 통제력이 아직은 발달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리고는 그런 통제력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는 그대로 뇌의 구조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헐시가 얘기했던 통제력이라는 게 그 뇌의 구조 중에 어느 부분에 있을까 하는 것이 사실은 심리학자들이 이제 궁금하게 여긴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아무래도 사회 구조적인 설명으로 이제 이야기들을 했지만 그것이 내면화된 신념이라는 게 대체 어딘가에는 있을 텐데 인간 속에 도대체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있을까요? 아니면 위장 속에 있을까요? 대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의 고등한 정신작용은 중추신경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중추신경계의 생긴 모습도 어린 시절에 생긴 모습하고 어른이 됐을 때 생긴 모습이 다 달라지면서 결국 이 발달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뉴런들이 아주 세분화되고 아주 정밀한 방식으로 진전돼 나가는 거다. 이런 사실들을 이제 발견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그림들은 이제 뇌파를 가지고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지금 여기 보면 불규칙하게 나오는 뇌파를 빨갛고 노랗고 한 색깔로 칠해 놓은 겁니다. 어린 시절에는 울긋불긋 뭐 여기 이 그림에서는 굉장히 좀 불규칙한 뇌파들이 많지만 성장을 하면 할수록 뉴런이 발달을 해서 결국에는 굉장히 안정된 뇌파로 거의 한 20세 정도 되면 아주 안정기로 들어서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중에 가장 통제력과 연관해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프리프론탈이라고 하는 전두엽, 바로 여러분들의 이마 속에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는 뉴런들이 아주 막대한 양으로 늘어나고 세분화됨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그 뉴런의 고등한 정신작용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그 물밑에 가라앉아 있는 비이성적인 무의식, 화나고 뭐 아무 데서나 성폭행하고 싶고 아무 때나 먹고 싶고 싸고 싶고 이런 인간의 욕망들을 결국은 여러분의 이 전두엽에 있는 뉴런의 다발들이 사실은 컨트롤하게 된다는 거죠. 그 뉴런의 다발들이 사실은 어쩌면 인간을 범죄로 저지르지 않도록 만드는 굉장히 중대한 기관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이 오늘날의 신경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그러면 범죄를 아주 끔찍하게 폭력행위를 평생 동안 반복하는 자들은 프리프론탈이 그렇지 않은 여러분들처럼 자기 통제력이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이 전두엽 기능이 차이가 있는지 사실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런 이제 연구들을 2000년대 들어서는 굉장히 많은 이제 심리학자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알아낸 사실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특이성이 있는 집단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 집단이 바로 사이코패스라는 집단이에요. 사이코패스들은 뇌기능상에 뭔가 결핍이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뇌기능상의 결핍이라는 것은 사실은 장애와 정상을 구분하는 그 정도의 명백한 차이는 아닙니다. 제가 30년 동안 같이 살은 우리 남편은 음치예요. 음치. 30년 동안 음치를 매우 일관성 있게 유지해 왔어요. 장조와 단조를 아직까지 구분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음치가 아니다 보니 운전을 할 때 발라드 음악 듣는 걸 좋아해요. 남편을 데리러 가면 남편이 올라탑니다. 그러면 갑자기 음악을 확 꺼버려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시끄럽게 왜 음악을 틀어놨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치에게는 발라드가 감성적인 감동을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장조와 단조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단조의 음악을 들을 때 인간의 감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뭐 굉장히 서정적이 될 수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얼만큼 서정적으로 지금 변화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얼마나 감동을 현재 하고 있을지를 상상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단지 노이즈에 불과한 음악을 끄는 것이 크게 이상한 일은 사실 아닐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야말로 자기 조절력이 없는 폭력적인 상습범을 이제 이해를 하자면 그 사람들의 머릿속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사실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죠. 레인이라는 이제 유펜의 굉장히 유명한 범죄학자가 범죄 심리학자입니다. 그분은 신경 심리학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뉴런이 아주 보이지가 않아요.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될 정도로 아주 조그만 콩나물들인데 걔네들이 점점 다발들을 형성하면 뇌가 회백질, 약간 희끄무레한 상태로 변화합니다. 내가 눈으로 볼 때는. 그리고는 그런 뉴런이 굉장히 촘촘하게 모여있지 않은 곳은 백질 상태로 그대로 허옇게 그냥 태어날 때 그 모양대로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최근에 어떤 연구들을 하셨느냐면 사람의 뇌 속에서 백질과 회백질의 비율을 가지고 연구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자기 통제력이 좋고 머리가 좋고 아인슈타인처럼 뭐 굉장히 고등한 정신작용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요? 뇌의 크기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를까요? 결국은 회백질의 비율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회백질의 비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인간이 고등한 작용을 할 수 있고 자기 통제력도 발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창의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럼 또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죠. 그러면 사이코패스들은 그러면 회백질이 보통 사람들보다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와 같은 연구들을 지금 미국에서는 수행을 이미 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버스를 사가지고 미국의 법무부는 그와 같은 연구를 허용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버스를 사서 그 안에 브레인 펑션을 볼 수 있는 다양한 기자재를 넣고 그리고는 버스째로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 소위 연쇄살인범이나 뭐 이런 사람들, 살인범들을 만나가지고 살인범의 뇌 기능을 연구를 해보니까 살인범들 중에서 유달리 사이코패스틱한 그러한 이제 경향성을 가진 사람들의 백질 대 회백질의 비율이 그렇지 않은 살인범들보다 훨씬 백질이 많더라 하는 것들을 이제 발견을 사실은 하게 됐죠. 결국은 그 뉴런이 가장 촘촘하게 모여있는 전두엽의 기능이 인간의 통제력을 발휘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제 사실 볼 수 있고 그 전두엽의 뉴런들은 언제 발달하느냐? 사실은 굉장히 어릴 때 발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발달하느냐? 엄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이들이 처음으로 눈을 마주치면 사실은 그 아이를 낳은 엄마에게는 굉장히 큰 희열의 감정이 옵니다. 애가 처음에 태어나면 눈을 가누지를 못해요. 눈길이 뭐 시각이 아직 발달을 안 해가지고 어디를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보지를 못하다가 한 뭐 2주일 지나고 3주일 지나고 한 달쯤 지나기 시작하면 이제 뭔가를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면 얼굴을 이 사람 봤던 사람, 이 사람 안 봤던 사람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가 낯가림이라고 얘기하죠. 그럴 때 이제 가장 중대한 인간에게 있어서 고등한 정신작용을 발달시키도록 만드는 것, 뉴런에 아주 강렬한 자극을, 액티베이션을 주는 것은 바로 아이 컨택입니다. 아이 컨택은 인간에게 굉장히 강렬한 뇌기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데요. 우리가 아이 컨택을 아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지능과 아이 컨택을 못하는 여러 가지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뇌기능, 뭐 IQ 테스트 이런 것들을 해보면 역시 아이 컨택이 부족한 뭐 여러 가지 결핍이 있는 아이들의 인지적 발달이 훨씬 늦다는 것을 굉장히 쉽게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건 제가 좋아하는 콩나물이에요. 어떤 콩나물이 훨씬 더 잔뿌리가 많나요? 왼쪽보다는 오른쪽이죠. 저것은 원숭이의 콩나물입니다. 혼자 하루 종일 있는 원숭이하고 그렇지 않고 많은 애들이 서로 간에 놀고 떠들고 먹이도 나누고 이랬던 원숭이의 뇌의
구조를 보면 현저히 그런 사회적인 인터랙션을 했던 동물들의 뉴런들이 훨씬 더 많이 발달한다는 것을 실제로 입증하기도 합니다. 뭐 성폭행을 평생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뭐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또는 빌기도 하고 설득하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피해자의 고통이 나에게 인지되면, 그게 입력이 되면, 뭐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입력되고 고통을 지르는 소리를 지르는 장면들이 고통스럽구나 하는 것들로 인지되면, 뇌가 액티베이션이 되면, 그러면 전 전두엽에서 그 액티베이션을, 불쾌한 액티베이션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통제 기제가 그때부터 발동돼서 성폭력은 미수에 그치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타인의 정서가 입력 자체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떻게 폭행을 했는데 상대방이 비명을 지르는데 그 비명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고 내가 주먹질을 하니까 얘가 소리를 지르네? 신기하네? 이렇게 만약에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폭력 억제 메커니즘까지 정보가 전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사이코패스의 또 다른 문제 지역 중에 하나로 지적되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앞부분이었어요. 프리프론탈 지역이죠. 그래서 프리프론탈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정서를 억제하는 기제들을 많이 이제 담당을 합니다. 정서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있어서 고등한 정신작용은 모두 프리프론탈에서 다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바로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저 이제 가운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갑자기 동물원 갔는데 호랑이가 예상외로 어흥하고 짖으면 그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소름이 쫙 돋으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이게 굉장히 불안감, 공포심이 확 올라오는 것들, 당연히 울타리 속에 있고 당연히 어흥해도 나한테 달겨들지 않을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문제는 나의 공포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인간의 거의 본능에 가까운 그런 공포심이죠. 천적에 대한 공포심은. 그렇게 되면 그런 흥분이 어디에서 제일 먼저 액티베이션을 유발하느냐, 그게 바로 아미그달라라는 편도체예요. 그러면 편도체에서 충분한 공포심이, 불쾌감이 유발이 돼야 프리프론탈에서 그러면 억제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아미그달라가 기능을 안 해. 그러면 암만 통제력이 있다 그래도 이 통제력이 제대로 발휘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관자놀이에서 핀을 꽂고 여기 눈에서 이렇게 핀을 꽂으면 직각으로 만나는 부분에 편도체가 사실은 있습니다. 변연계라는 어떤 조직 안에서 편도체라는 데가 있는데, 그러면 그 편도체의 기능이 만약에 제대로 액티베이션을 안 하면 어떤 사람이 될까 하고 사실은 궁금하죠. 그것이 또 많은 연구자들이 했던 부분입니다. 공포가 없는 사람이 된다. 두려움이 없다. 피도 눈물도 없고 공포도 없고, 피해자가 비명을 질러도 그거를 공포로 느끼지 않고 고통으로 느끼지 않는, 정말 그야말로 냉혈한 같은 이런 인재자들로 성장할지도 모른다. 이런 지적을 또 많은 연구자들이 사실은 하죠.